예,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뉴스가 많습니다. 일단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마무리됐고요. 일본은 오늘 오염수 방류 날짜를 최종 결정할 거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오늘 원포인트 개각이 있을 거란 얘기도 들리고,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두고 어제 국회에서는 공방 뜨거웠고요. 자, 관련해서 오늘은 여당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상범 의원 스튜디오로 나오셨어요.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원포인트 개각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미 이제 국정을 하신 지 1년이 지났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잘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으니까 음. 어느 정도 개각의 뭐 요구는 좀 있었습니다. 보통 여름 휴가 끝나면은 개각들이 한 차례 있곤 예. 했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그 과제 진행 평가를 보면서 미흡한 그 부처에 대해서는 음. 어느 정도 개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그렇군요. 차원에서 나온 얘기일 거로 봅니다. 오늘 이제 원포인트로 산자부 장관 개각이 있다고 하고요. 시차를 두고 조금씩 계속 이어질 거다. 지금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뭐 대통령께서 음. 원칙적으로 어떤 국정의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 개각은 안 하시는 스타일이니까요. 음. 결국은 각각의 부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순차적 개각 소폭 형태로 개각?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근데 원포인트 개각이 단행되면 아마 그 1순위는 여가부 김현숙 장관이 될 거다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네. 김현숙 장관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현숙 장관 거치는 현재 이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책임 묻는 걸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음. 보면서 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그 잼버리 대회 내내 이제 대회장을 지켜라라고 총리가 네네. 장관과 이제 수뇌부에 얘기를 해서 이상민 장관은 계속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고요. 네. 아마 김관영 지사도 계속 그 대회장에 머물렀던 걸로 아는데 김현숙 장관은 17km 떨어진 에어컨하고 샤워실이 다 있는 어떤 그 숙소를 이용했다는 게 어제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또 김현숙 장관 측에서는 뭐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해명하고는 그게 바뀐 해명이라서 또 네. 신뢰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누구나 다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뭐 충분하게 그런 점을 다 감안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대통령실에서. 시기는 감사 후가 되겠지만 뭐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군요.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긍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저희가 뭐 특정하게 그 옹호를 해야 될 이유를 갖고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네. 국민들이 느끼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음. 뭐 충분히 그 중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고 최상병 사망 사건 놓고 국회 법사위 뭐 국방위 공방이 뜨거웠는데 네. 유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죠. 네네. 법사위 자리에. 그래서 또 저희 김의겸 의원께서 갑자기 수사 기록을 흔드시면서 또 이슈를 만들어 내셨죠. 그 이야기도 제가 지금 질문을 네.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은 결론부터 좀 전해드리자면은 국방부가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결국 사단장 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는 걸로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가지고 국방장관 결재까지 떨어졌던 걸 네. 그래서 경찰에 이첩까지 했던 걸 가지고 와서 국방부가 내용을 고친 거다 보니까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무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진행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병 수사단에서 판단한 내용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법적 책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법무관리관 음. 또는 조사단장과 같은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으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수사단장 박대령 이야기는 다 그런 거 검토했다고 하시던데요, 법률적으로. 그거는 전혀 뭐 그쪽 그 저기 보고를 할 당시에 예. 보고는 어제 저희가 그 이제 저기 국방부 차관으로도 보고받기는 음. 사실은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그 언론 그 보도 자료에 대한 보고 형태로 이제 요청이 와서 이제 보고를 음. 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
수사단장이 뭐 그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장관이 보고받을 때는 사실은 그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법률 음. 문제는 본인이 전혀 모르는 분야고요. 그렇다면 음. 당연히 그 현장에서 보고를 받으면 그 법무관리관이나 조사단장 같은 사람 배석해서 법률적 판단에 대한 조언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그러니까 추상적인 지휘 예. 관계에서의 지휘책임과 예. 예.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법적 책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지금 국방장관이 어쨌든 예,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결재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결재 과정에 섣불렀다고 보세요. 저는 그 결재 과정에서 예. 충분한 결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후에 음. 결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그 이첩 결재를 철회하면서 이제 뭐 일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법률적 의무에 대한 소위 말하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했다고 보고요. 근데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예. 해병수사본부의 결정은 예. 예. 아무 단순한 수사 참고 자료입니다. 그 제가 그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찰로 어차피 이첩이 돼서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거잖아요. 네. 국방부에서는 해병대에서는 조사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차피 경찰이 이첩한 다음에 8명에 대해서 다시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 건데 굳이 국방장관이 결재까지 한 거를 보류시키고 뭐 항명죄를 적용하고 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는지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말이죠. 무리한 거는 예. 수사단장이 무리됐죠. 수사 예, 박대령, 박정훈 박대령이 대령? 항명을 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업무 처리에서 예.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더라도 결재 이후에 다른 의견이 생기면은 그것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는 절차를 진행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즉 검사가 사건 처리에 대해서 뭐 예. 기소를 하겠다 결재를 올렸는데 예. 부장이 결재하고 검사장이 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 이후에 그 정식으로 공소장이 접수되기 전에는 그 과정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면 추가의 그 어떤 보류 지시라고 추가 조사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3번에 걸친 지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이 자기 뜻을 관철한다면서 이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지. 그 보류 지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박대령 입장에서는 이미 유족들에게 다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축소해서 이첩할 경우에 아니죠. 나중에 큰 문제가 그건 생길 수 잘못된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니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어. 분명히 예. 장관은 내가 출장을 갔다 와서 예. 재검토할 때니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지 그 수사 과정에서 축소하거나 빼라는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박대령이 그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사단장 구하기 차원 아니냐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법적 책임을 아마 대대장 2분한테 부담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사단장 기하 관련자들이 모든 조사 내용이 다 경찰로 갑니다. 그럼 경찰에서 그걸 다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구하기 하고 말고 없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은데 그 의견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왔다 그래서 본인이 그 상사의 어떤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그래서 이 사건을 이첩했다는 그 자체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 같은 사안인데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경찰이 수사할 거면은 8명을 다 적시해서 넣는 게 무슨 의미가 그래서 있느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네. 어차피 그 자체가 예. 결정 권한을 갖지 않기 때문에 축소 의혹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경찰에서 만약 어떤 경찰청장 지시했다면 축소 외압이 의미가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첩 보류 지시를 했으면 그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부분입니다. 즉 재검토 지시, 보류 지시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이런 공방이 있는 와중에 김의겸 의원이 해병대 수사 기록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문건을 들어 보이면서 꽤 논란이 됐어요. 네. 수사 중인 기록은 엄격히 유출 금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보다가 조금 놀랐는데 네. 김 의원이 바로 발언을 수정하시더라고요. 광의의 의미로 내가 수사 기록이라고 한 거지 수사 기록은 아니다.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수사 기록에 협의의 수사 기록이 있고 광의의 수사 기록이 있고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아마 어. 새로운 논리가 나왔는데 아마 그 말씀은 본인은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가 아니라는 걸 변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같긴 한데 음. 그렇다고 해서 그 진술 내용을 적은 수사 보고서라든지 그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기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 기록인 겁니다. 아, 예. 기자들도 아마 그 표지 정도는 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표지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김의겸 들고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예, 예. 그 뒷부분이 그러니까 수사 기록 유출된 걸로 지금 국민의힘은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 100% 확신하는 게요. 거기서 김 의원께서 그 병장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무리 속도가 조경하는 속도로 빨랐다. 뭐 음. 이런 식의 아주 진술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술 조서에 있는 내용을 읽은 거거든요. 이건 수사 기록 유출된 겁니다. 만약 그 문건이 정말 해병대 수사 기록이 맞다면 그 유출된 거라면 김의겸 의원한테도 공무상 기밀 유출죄 같은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까?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한 주체는 아니죠. 받은 분이니까.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이 만일 이쪽 김의겸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단장 또는 누구에게 자료를 나한테 제공하면 내가 언론에 공개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공범성에 대한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출자가 기본적으로 유출자에게 음.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유출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그건 검토될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 현안을 좀 갔다가 또 시간이 남으면 네. 한미일 정상회의 좀 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말이죠. 국가적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아니 수도권 위기론이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두고 지금 공방이 뜨거운데 일단 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위기론 실체가 있습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예.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선거를 치렀는데 저희들이 딱 2번 이겼습니다. 딱 2번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 졌습니다. 예. 수도권은 20, 30대 젊은 층이 중심이 되고 중도층이 많이 분포해 있고 예. 항상 그 정권 심판론의 그 인식이 강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121석 중에서 저희가 단 17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석. 4년 17석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이 아니라 그걸 한 10년 동안 놓고 보시면 네. 현역 의원들이 그만큼 많이 그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조직이 단단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기서 그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뭐 10년 정도까지 그러면 새로운 인물란에 저희들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늘 수도권은 위기였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은 늘 저희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저희들이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지역이면서 어려운 지역인 거죠. 어려운 지역이다. 그 얘기를 윤상현 의원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자꾸 위기론을 거론하면서 배를 침몰하게 하려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 이 이야기를 비공개 그 의총에서 위기론을 거론해가지고 네. 지적한 거는 아닌 걸로 압니다. 그래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윤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여기서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예. 이것이 단순한 그런 지적을 넘어서 예. 내부 총질에 가까운 얘기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혹시 윤상현 의원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뭐 암덩어리라든지 네, 뭐 요런 표현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건전한 비판은 이 지도부는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고민합니다.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지적했듯이 예. 수도권 위기론,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면 지도부가 아니라도 다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의 절반의 한 130석에 가까운 예. 그 의석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저희들이 늘 수도권에서 말씀드렸듯이 딱 2번 이겼습니다. 예. 그럼 그런 상황이면 그 중요성을 왜 지도부가 인식 못하겠습니까? 표현의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위기론에 대한 지적 자체보다 네. 그 표현 그 누구를 그럼 저격한 거라고 또 공격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걸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은
어떤 인격 폄하적이고 부적절한 용어들을 씀으로써 국민들에게 당 내부의 어떤 분열상을 의도적으로 보이는 또는 그 어떤 그 지도부의 평가를 음흠. 저하시키는 듯한 모습 이런 것은 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제가 한번 나와서 옛날에 저기 우리 모 시장님께서 하실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예. 정치는 언어로서 표현하는 건데 예. 언어가 어느 정도 품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직설적이거나 또는 예. 특정인을 비하하는 언어들 이게 결국 정치 혐오를 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분란도 네. 일으키고 그런 분들이 좀 보이나요? 당내에? 많이 줄었죠. 이제는 많이 줄었죠. 아 이제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좀 보입니까? 근데 그거 어차피 정치인은 그 말로서 예.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인데 예. 뭐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여당 야당 관계없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배 승선시키기 어렵다라는 게 그런 이철규 취지는 사무총장의 그건 이야기여서.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 그 누가 그 승선시키기 어려운 사람인 건가 좀 궁금하긴 하던데 뭐 답은 안 하실 것 같고. 특정인을 지칭한 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이제 공천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은 안철수 의원 거치놓고 다시 험지 출마론이 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네. 뭐 대선 주자급의 이런 거물급들은 좀 험지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또 스물스물 나오는데 그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현재 지금은 정치 외곽에서 네. 관전하는 사람들의 관전평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네. 아직까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논의가 되거나 음흠. 아직 전략적으로 검토되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수도권이 위기이기 때문에 천하용인 다 품고 이준석 품고 가야 된다라는 뭐 이것도 역시 윤상현 의원 발언입니다만 그 아이디어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희가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아. 지금 그분의 말씀은 이해를 안 되는 게 예. 지금 저희가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차피 징계를 한 것이지 이준석 대표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없고 어. 예 그런 정책이 어떤 기조가 정해진 것도 없고 우리 천하람 대표 같은 경우 예. 순천에서 지금 열심히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척한 적이 없다. 근데 이걸 약간 누가 배척한다고 배척을 좀 했습니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지금 어느 누구도 공천에 관해서 약속받은 게 없고 그분들에게 공천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천하용인도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인 상황에서 천하용인 이준석 다 품고 가야 된다라는 중진 윤상현 의원의 그 뭐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배척한 적이 없다. 유상범 의원이 그러시다가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네. 배척한 적이 없다.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얼마 전에 출연하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당이 공천 가지고 장난칠 낌새가 보이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무소속 신당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거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분 화법을 잘 보면 예. 낌새가 있으면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낌새가 보인 적도 없고 공천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쪽에 다시 한번 나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뭐 거기서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강하게 나를 공천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네, 저는 그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강한 공천 의지, 네. 공천 단란 의지. 아니 뭐 대구로 그분이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신당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아니라고 보세요. 저희 지금 지도부에서 가지고 있는 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경쟁력이 있으면 예. 언제든지 경쟁력을 갖추면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데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갖더라도 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기회를 못 받는 거죠. 경쟁력을 갖추는 것 증명은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네.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야죠. 예. 그게 아니라 중앙당에다 나 공천해달라고 떼쓰고 요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좀 떼쓰는 걸로 보이세요? 너무 강한데요.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느닷없이 공천에 룰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건 아주 안 좋은 합법입니다. 마치 우리 쪽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 이제 공천 문제가
더 임박해서 걸려 있는 사람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입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0월에 있어요. 총선 전에 있는 유일한 선거입니다. 이분은 지금 예비후보 등록 벌써 했거든요. 예. 예. 국민의힘이 공천 줍니까 안 줍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와 관련돼서 질문을 받고 말씀드렸는데 네. 첫째, 이분의 예비후보 등록은 당과 협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당과 네, 협의 당 전혀 협의된 거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예. 어... 당과 협의를 통해서 등록된 건 아니고요. 단독 플레이입니까? 네,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국민적 평가가 아주 극단으로 나뉘는 부분이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제 앞으로 그 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드리듯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결정. 무공천은 아니에요? 뭐 모든 걸 포함해서 다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하고는 협의 뭐 이야기 한번 섞은 적이 없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공천에서 예비후보 등록에 있어서는 예. 저희 당과 협의 예. 없이 등록이 된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냥 감으로는 네. 그렇다면 그분 공천은 아직은 좀 먼 얘기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예, 뭐 그것은 좀 자유로운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초.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제 민영배 의원이 지난 주말에 만약 체포영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자, 즉 보이콧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민영배 의원은 점점 점이 가경이네요. 위장 탈당을 하면서도 그것이 위장 탈당이 아니라 그러면서 강변하고 자기 자의에 의하더니 나중에 결국 민주당에 다 복귀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 않습니까? 이러더니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남아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너무 뻔뻔하고 대놓고 그렇게 그 소위 특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이 가경이다. 여기까지. 또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의 논평 듣겠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고맙습니다. 네, 이름도 바뀌는군요.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